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공업입지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자, 시험은 이 학자에 있어서 알프레드 베버죠. 최초의 이론이니까 시험에 또 자주 출제가 되는 거죠. 이 1909년 이 베버는 이 공업입지의 관하에라는 저서를 통해서 우선은 최소 비용 이론을 주장합니다. 자, 이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을 주장을 하는데, 이 베버는 이 공업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보죠. 이 수송비라든지 수송비, 또 인건비, 노동비죠. 인건비, 이 노동비인 임금이라든지 이 집적에 따르는 이 세 가지를 보는데, 이 1909년 이 당시에 독일에서는 우선 주요 운송수단이 우마차다 보니까 이 수송비를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수송비를 우리 1909년 당시 베버는 가장 중시 여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죠. 그래서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자, 그래서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이 제품의 무게, 또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 자,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서 수송비가 결정된다고 주장을 하게 되겠죠. 베버는. 자, 그리고 이 베버는 이 인건비, 집적 이익과 같은 이 다른 생산 조건이 일정하다. 이렇게 다른 생산 조건들이 일정하다면, 즉 우리 인건비, 노동비와 집적 이익과 같은 다른 생산 조건들이 일정하다면은 이 수송비가 최소의 수송비,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지점,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바로 베버입니다. 최소 수송비가 드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 그럼 다른 생산 조건에 일정하다. 이 베버의 유명한 입지 삼각형입니다. 베버의 그 유명한 입지 삼각형 모형을 보면 공장은 삼각형 내부에 존재한다고 하죠. 자, M1 원재료가 있는 장소에서 M1 원재료의 무게를 X, M2 원재료가 있는 장소에서 무게를 Y. 자, 시장이 뭔데, 시장에서 제품의 무게를 우리는 Z라고 보면 되겠죠. 시장에서 제품 무게를 Z. 자, 여기 공장이죠. 공장. 자, 공장 P라고 보면은 M1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거리를 A, M2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거리를 B,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시장까지 운송되는 거리를 C라고 보면은 어떻게 돼? M1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비용은 얼마죠? 이 거리에 뭐 톤과 킬로미터는 다 생략. 어떻게 돼? 거리의 무게를 곱해주면 되겠죠. M2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하는 비용은 이 거리에 또 M2 원재료 무게를 곱해주면 돼요. 더해주면은, 자, 이 AX 플러스 BY, AX 플러스 이 BY가 원재료 수송비가 돼요. 원재료. M1, M2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비용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시장까지 운송되는 비용은 거리에 제품의 무게를 곱해준 것을 말하죠. 이것은 제품 수송비입니다. 원재료 수송비와 제품 수송비를 더해준 이 총 수송비가 어떻게 돼요? 다른 생산 조건들이 일정할 때 이 총 수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바로 베버라는 학자죠. 베버의 유명한 입지 삼각형을 여러분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베버는 우리는 어느 지역에서나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보편 원료라고 보고,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편제, 국지 원료라고 봤습니다. 자, 베버는 원료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누는데, 자, 그럼 베버는 이 원료 지수를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국지 원료의 중량, 이 국지 원료의 중량을 이 제품의 중량으로 나눠준 것을 원료 지수라고 보는 거죠. 베버는.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M,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면은 어떻게 돼요? 1보다 크면은 국지 원료의 중량이 제품의 중량보다 크기 때문에 원료가 있는 장소에 입지해야 돼요. 왜? 이 원료를 시장까지 운송해 오면 운송비가 많이 들어서 안 돼요. 자, 원료가 있는 장소에 입지를 해야 되는 원료 이 지향형 입지 산업이다. 자,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감소하는 산업. 대표적으로 무슨 산업이 있다? 시멘트 산업이죠. 시멘트 산업, 재련 산업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 또 원재료 운송비가 제품 수송비보다 큰 산업, 또 원재료의 부패가 심한 산업인 통조림 공업, 냉동 공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M이 우리가 1보다 작다 하면은 국지 원료의 중량보다 제품의 중량이 크죠. 그럼 원료 산지에서 생산해서 제품을 시장까지 운송하면 제품 운송비가 많이 들어서 안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 소비진 시장에 공업이 입지해야 돼. 시장 지향형 입지 산업이 돼요. 시장 지향형 입지 산업은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증가하는 산업으로서 우리 맥주, 여기는 증가하는 산업으로서 맥주, 청량 음료와 같은 산업이 여기에 해당하죠. 맥주, 청량 음료와 같은 산업입니다. 그리고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 완제품의 부패가 심한 산업인 제빵 산업이라든지 원재료 수송비보다 제품 수송비가 큰 산업, 또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의 시장 지향형 입지죠. M이 1일 때는 분모 분자가 같기 때문에 수송비의 영향을 받지 않죠. 수송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자유 입지형 산업이죠. 대표적인 게 항공기와 같은 자유 입지형 산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입지 중량은 제품 한 단위 이동에 필요한 중량을 말합니다. 이 국지 원료의 이 중량에다가 제품 중량을 더해준 것을 제품의 중량으로 나눠준 것을 우리는 입지 중량이죠. L로 표현을 할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눠주면 이게 바로 원료 지수가 되겠죠. 원료 지수에다가 이것은 얼마? 1이 되겠네요. 원료 지수 M에다가 1을 대준 거죠. 그러면 양변에 M에 1을 대준 게 입지 중량이니까 양변에 얼마? 양변에 더해주면 얼마죠? 1을 더해주면 되겠죠. L이 2보다 크면은 뭐죠? 원료 지향형 입지. L이 2보다 작으면은 뭐가 된다? 시장 지향형 입지. L이 2일 경우에는 자유 입지형 산업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죠. 입지 중량은 제품 한 단위 이동에 필요한 중량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자, 요 두 개가 또 시험 지문에 좀 자주 나오고, 또 노동 지향형 입지 산업이 있죠. 자, 미숙련공을 많이 활용하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지역에 입지를 해
어떻게 돼요? 유리한 산업으로서 섬유, 의료, 신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집적. 자, 한 장소에 공업이 집중되는 형상을 집적이죠. 그럼 집적, 우리가 지향형 산업이죠. 집적 지향형 산업은 이 운송비 비중은 적고 기술의 연관성이 높은 계열화된 산업인 경우에 우리는 한 장소의 공업에 입중함으로써 원료를 공동 구매하고 정보를 공동 이용하고 수송 배송을 공동으로 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집적 지향형 산업. 자, 중간 지적 또는 이적, 지적, 지향형 산업이라는 게 있죠. 자, 이적지인데, 자, 여러분 중동에서 우리가 유조선, 배를 가지고 석유를 가져오죠. 어디에? 울산에 가져오고, 울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통해서 전국으로 수송을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울산에서 뭐가 바뀐다? 이렇게 수송수단이 배에서 자동차로 바뀌죠. 이 수송수단이 바뀌는 이 지점을 적환지점. 자,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이 적환지점 또는 이적지점이라고 해요.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수송비 절감폭이 크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래서 울산에 석유화학 벨트가 있죠. 이런 석유화학 산업은 대표적인 중간 지점 지향형 산업입니다. 자, 여러분이 용어 좀 하나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자, 관련한 그러한 내용이고, 이 배버에 있어서 최소 비용 이론을 비판을 해줘.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을 비판을 해서 레시는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비용보다는 시장이 확대되어 나갈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에 우리는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최대 수요 이론을 주장합니다. 즉 뭐죠? 말 그대로 수요가 최대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되는데 공간 원추 모형이죠. 자, 이러한 공간 원추 모형인데, 자, 여기 상권의 범위죠. 밑에 원은 상권의 범위고 여기 시장입니다. 이 시장, 중심지인 시장인데 이 거리는 상권의 범위죠. 자, 이때 이것은 바로 수요량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시장 중심지로부터 이렇게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요량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요량이 줄어드는 것은 시장으로부터 거리에 따르는 수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 수요량이 가장 많은 시장에 공업이 입지하는 것이 좋다. 이걸 주장한 사람이 바로 레쉬가 되겠죠. 레쉬의 우리가 최대 수요 이론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지 개수라는 얘기가 나오죠. 입지 개수. 자, 지역 경제 기반을 분석할 때 입지 개수 또는 입지상 LQ라고 하죠. 어떤 지역에 특정 산업이 전국의 동일 산업에 비해서 어느 정도 특화, 전문화되는가를 측정하는 우리가 지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모는 전국입니다. 자, 분모는 전국, 분자는 특정 지역을 얘기해요. 특정 지역. 자, 분모는 이렇게 전국, 분자는 특정 지역을 의미하는 그러한 개념이 됩니다. 전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전국의 특정의 I 산업, 뭐 부동산업이 될 수도 있고 제조업이 될 수도 있고 전자산업이 될 수도 있죠. I 산업의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 Z지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 대해서 Z지역 I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죠. 자, 여기 입지 개수인데 이때 LQ가 1보다 크다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Z지역, 이 Z지역의 I산업에 있어서
LQ가 1보다 크면은 Z지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서 I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보다 많거든요. 이때는 Z지역 I산업에서 생산해서 소비하고 남은 나머지를 Z지역 경계 밖 전국의 다른 지역으로 수출, 전국의 다른 지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이 기반 부문의 산업을 얘기합니다. 기반 부문의 산업. LQ가 1일 때는 분모 분자가 같기 때문에 전국 평균 수준으로 생산을 하죠. 그래서 자급자족의 상태고, LQ가 1보다 작을 때는 이 전국 전체 I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Z보다 크거든요. 이때는 Z지역 I산업에서 생산해서 소비하고 그 지역 내에서 판매 소비하는 비기반 부문의 산업을 얘기하죠. 자, 이 관련해서 여러분이 계산 문제가 자주 우리가 출제를 또 하는 부분인데, 자, 여기가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시험 문제 또 많이 나오고, 또 배버의 이론이 또 시험 문제 또 자주 나오는데, 자, 여기 우리 LQ는 표를 이용한 계산 문제. LQ가 시험에 나오면요, 이 표를 이용한 계산 문제가 출제를 하는 부분입니다. 27회 시험에도 출제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